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오비TV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대거 출연하셨는데요. 뭐 기존에 얼굴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 출연하신 분들 각자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이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방배동에서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뜨거운 강남 3구 안에 있다 보니까 작년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 너무 몸으로 정말 뜨겁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책도 아주 긴장하고 지켜봤고요. 조금 이따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투기 지역 한복판에 계시는 분께서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저자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 저자 최희봉입니다. 대출에 관련해서 요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꼼꼼하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미남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황규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임대주택 관련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방송이 아니고 대책이 발표되고 기본적인 내용만 훑어본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점 미리 사과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일단 뭐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상 최고의 내용인가? 이 부분은 좀 회의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편 파리 대책 때도 그랬다시피 뭐 핀셋 규제 같은 형태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대책이 발표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번 정부의 특색이었는데요.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 역시도 굉장히 좀 특수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투기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과세를 굉장히 늘렸죠. 그리고 자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제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의 시장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단도 한번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곳에 자료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테니까, 혹시 이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번 대책 3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주택시장의 현재 모습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돼 가고 있다.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 수요 등이 가사하여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게 지금 실제 매물이 부족하고 투기 수요가 가세가 되고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사실상 매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마 투기 수요는 이미 비싼 지역에서 저가 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간간히 나오는 아주 극소량의 물량은 호가로 계속 팔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는데, 일단 그러면 시장에 매물은 좀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시장에 매물이 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기 아까워서 지금 오를 팔기-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시장에 네. 자, 그러면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하나 재고 주택이 있고, 네. 하나 신규 주택이 있는데, 네. 이제 강남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앞으로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뭐 개포나 서초의 일부 지금 한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외에는 신규 공급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강동 쪽을 가야 조금 있게 될 텐데 뭐 고가 지역에서는 없고 아마 은평 쪽이 가장 핫한 이유가 신규 공급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신규 공급에 대한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뭐 택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택지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에 대책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지자체장하고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라는 부분도 대규모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고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이 지금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보면은 원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규로 늘어나는 물량은 얼마 없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이 매물 부족 현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초량으로 거래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로 이어져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투기 수요 등이 가세하여 시장 불안이 가중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출에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투기를 하려면 대출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과연 투기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많았으니까 지금 규제 대책이 나왔겠죠. 아, 그런 건가요? 네. 네. 어떻게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네. 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하나 있고, 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음. LTV가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40%인데 80%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자금이 한 20%만 있으면 주택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걸 지금 정부가 좀 늦게 파악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일단 투기 수요 중에 또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이제 갭 투자인데요. 네. 이 갭 투자가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장에서 한동안 아주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파리 대책 이후에서 갭 투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작은 물량들에 대한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기대치가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수요자가 조금 더 많이 양산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발표됐던 것들의 뭐 종합판이지 뭐 새로운 내용이 끼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3페이지에 보면 가장 먼저 정부에서 언급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촉발이 되지 상승장으로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었나요?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 인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1세대 1주택 같은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약간의 세율만 올리는 조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율을 높여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가 이제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시가 18억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세율이 조정이 됐을 때 약 10만 원 정도 오르는 걸로 보이고요. 거의 안 오르는 거의 안 오르는 걸로 네네. 보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1세대 2주택 혹은 3주택자 이상자가 시가가 또 거의 동일한 19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187만 원에서 거의 415만 원 정도 늘어난다. 약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희가 느끼기에 숫자로는 뭐 그렇죠. 1%, 0.9% 이러니까 굉장히 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라는 거죠? 사실상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되고요. 저도 처음에 뉴스 봤을 때 네. 이란 소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요? 2배 이상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종부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결국은 있는 분들 과세라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종부세보다는 그만큼의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저도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네. 종부세 올리는 게 어차피 멀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장 상황에 있어서 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잠재적인 매수 수요를 줄여주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큰데 그렇죠. 세금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은 그만큼 종부세 인상폭이 작아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종부세라는 것이 6월 1일자 소유자에게 그렇죠. 네, 과세되는 거죠. 모든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자에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종부세와 재산세 기준이 나눠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책이 나왔으면 네. 내년 6월 1일자 기준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 멀은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9월이니까 그렇죠. 네, 내년 6월까지 아직 한참 멀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결국은 2019년 6월 1일 소유자가 이번 종부세 인상에 대한 세수를 더 납부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주택자 얘기가 나오면 일단 종부세에서도 뭐 3주택 이상, 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다주택자가 얘기가 나오면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막지하게 좀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LTV0 이거 아주 그냥 쇼킹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LTV0이라는 게? 일단 LTV가 뭔가를 의미를 아셔야 되니까 네. 내가 집이 10억인데 대출을 LTV가 40%라면 4억을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 LTV가 빵이라는 거는 대출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출 아예 안 해주겠다고요? 이게 다주택 요번에 바뀐 게 그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세대당 주택이 있으면 네. 새로 구입하는 집에 대해서는 네. 40%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해줬는데 네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요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은 네. 고가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시가가 아니라 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게 이제 그 고가 주택인데요. 네. 9억 원이 넘는 것을 구입할 때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만이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 임대를 놓으면서 뭐 이렇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고가 주택이 아닌 것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단 예외적으로 뭐 이사를 간다든지 어머님을 봉양한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것 말고도 를 제외하고는 대출 안 해주겠다. 2주택 이상. 네. 2주택 이상은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2주택이라도 네. 처분 조건으로 네. 뭐 이렇게 즉시 처분이든 뭐 2년의 처분 조건이라든 살 수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는 무조건 대출이 금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은 1주택자는 실수요자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 이런 데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규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투기 지역. 네. 이번에 네 군데서 들어왔죠. 그다음에 네. 투기 과열 지역. 서울은 다 투기 과열 지역이고요. 네네. 또 조정 대상 지역. 네. 요 세 군데만 그렇고 그 위에는 옛날과 똑같이 네. 준비 준용이 되고 DTI 있습니다. 예. 적용을 받아 대출이 된다. 자 그러면 투기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규제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조정 지역 이외에는 뭐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가 주택의 경우